충격적으로 시즌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재계약이 가장 유력하던 선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 지금 배구계에서 심상치 않게 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순한 재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아 쿼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저스티스를 둘러싼 움직임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이례적입니다. 시즌 직후 다른 팀 감독과 따로 식사까지 했다는 이야기. 이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도로공사의 탄하차, 페퍼저축은행의 시마무라까지 모두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움직이는 이 선택들이 다음 시즌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조하며 이번 아시아 쿼터 시장, 생각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저스티스를 둘러싼 분위기는 보통의 재계약 흐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원래만 해도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잔류였습니다. 시즌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고 팀도 굳이 큰 변화를 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난 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상 밖의 이야기가 배구의 안팎에서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스티스가 다른 팀 감독과 따로 만나 식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만한 장면이 아닙니다. 보통 재계약이 거의 정리된 선수라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점도 절묘합니다. 시즌이 끝나자마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구계에서는 이 만남을 단순한 인사자리로 보지 않는 시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놀라며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끝난 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언급되고 있고 배구계 내부에서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언가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도대체 그 감독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지금 저스티스와 연결되고 있는가? 이 한 번의 만남이 저스티스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열어버렸고 동시에 아시아 쿼터 시장 전체를 흔들 변수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이름은 흥국생명의 요시하라 감독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 수준의 연결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일본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저스티스는 2018년에 일본의 JT 마블러스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팀을 이끌던 감독이 바로 요시하라였습니다. 즉, 그저 스쳐 지나간 사이가 아니라 같은 팀 안에서 호흡을 맞춰본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 쿼터 선수를 영입할 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검증된 관계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선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선수도 감독의 스타일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결국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스티스와 요시하라 감독은 이미 그 조건을 갖춘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구계는 이 만남을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과거의 연결고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국생명 역시 전력 보강이 필요한 팀이라는 점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나리오는 그냥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니라 꽤 현실적인 그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여기서 한 팀이 더 언급됩니다. 바로 IBK 기업은행입니다.
최근 일본인 감독 선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스티스와의 연결설도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같은 일본 라인이라는 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쪽 가능성은 앞서 언급된 흐름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독 선임 자체도 변수이고 실제로 팀이 어떤 식으로 전력을 짤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당장 구체적인 영입전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반면 흥국생명 쪽은 다릅니다. 과거의 인연이 이미 분명하고 실제 만남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배국의 분위기도 IBK 기업은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낮은 시나리오로 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저스티스를 둘러싼 흐름은 점점 한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는 선수는 저스티스만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타나차 역시 상당히 복잡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 타나차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자원입니다. 실제로 재계약 제안도 이미 전달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나차가 아직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단순히 조건을 더 지켜보는 정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도로공사 내부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선수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건 다른 선택지 역시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지금 배구계가 이 장면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붙잡고 싶은 팀과 아직 결정을 미루는 선수.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이적 가능성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수도권 팀과 연결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나차에게 접촉했다는 말까지 퍼지면서 분위기는 더 묘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구계에서는 타나차의 움직임을 단순한 재계약 대기가 아니라 이적 가능성까지 포함된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아시아 쿼터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시마무라입니다. 이 선수는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마무라는 V리그 잔류 의지가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본인의 마음만 놓고 보면 계속 한국 무대에서 뛰고 싶어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 사정입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이 처한 상황을 보면 평범한 방식의 재계약이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수는 남고 싶어도 구단 환경이 그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의지와 시장 현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며 이 남고 싶은 마음이 분명한데도 실제로는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이건 배구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마무라는 다른 팀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단 사정 때문에 잔류가 흔들린다면 그 순간부터는 시장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시마무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팀 상황이 새로운 경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누가 먼저 선수를 데려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팀이 더 안정적인 그림을 보여주느냐, 어느 팀이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움직임은 아시아 쿼터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재계약과 이적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들 역시
2차 협상을 앞두고 점점 더 구체적인 조건 조율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속도가 꽤 빠릅니다. 특히 다음 주를 전후로 굵직한 계약들이 하나씩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배구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며 겉은 고요한데 속은 누구보다 바쁘게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침묵은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집니다. 저스티스, 타나차, 시마무라. 이 세 이름만 놓고 봐도 이번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더 탄탄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느냐가 선수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스티스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 인연과 팀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팀의 분위기와 미래,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뛸 수 있을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마무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잔류 의지가 있어도 팀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천천히 결국 선수들은 연봉이나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팀이 자신을 어떻게 활용할지, 팀의 방향성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 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집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 쿼터 선수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이런 판단 기준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단순한 이적설 모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각 구단이 어떤 내부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떤 팀은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팀은 아직 정리가 덜 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들은 결국 그 차이를 누구보다 빨리 읽어냅니다. 감동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장이 끝나고 나면 단순히 전력 변화만 남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팀과 팀 사이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좋은 선수가 어느 팀을 선택했는가? 그 결과는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라 그 팀의 미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즌 판도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식 발표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먼저 읽는 팀이 다음 시즌의 주도권도 먼저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의 저스티스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도로공사의 타나차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시마무라는 끝내 잔류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이 조용한 시장의 결말이 다음 시즌 여자 배구 지형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계약으로 남을지, 새로운 팀으로 향할지, 이 선택 하나하나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발표들,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조하며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